폭염주의보까지 발령된 무더운 여름날, 밭에서 일하느라 땀범벅이 된 혜원이 개운하게 샤워를 마치고 나와 점심 준비를 시작합니다. 오이를 면처럼 길게 썰어놓고 그 위에 시원한 콩국물을 부은 다음 잘 익은 방울토마토로 장식을 더해주면 여름철의 별미 오이 콩국수 완성. 한여름 무더위쯤 한방에 날려버린 시원하고 아삭한 오이 콩국수 한 그릇을 먹고 나니 혜원이도 이제야 좀 살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웬일인지 혜원이의 시선이 어딘가에 고정되더니 애틋한 추억 속의 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대문 앞 나무 그늘 아래 앉아있던 엄마와 함께 빨갛게 잘 익은 토마토를 나눠 먹었던 어느 여름날의 기억. 지금 이 순간 혜원이는 어째서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는 것일까요? 영화 리틀 포레스트는 도시에선 뭐 하나 뜻대로 되지 않던 20대 청춘이 고향으로 돌아와 특별한 사계절을 보내면서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일본 만화가 이가라시 다이스케의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리틀 포레스트는 사계절 제철 작물을 이용해 만들어내는 다채로운 요리의 향연이 펼쳐지는 작품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어린 시절 엄마가 만들어줬던 음식들과 관련된 인상적인 식탁신들이 많아서 영화의 식탁에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편의점 도시락으로 늦은 저녁 식사를 하려던 혜원이 밥 한 술을 입에 넣자마자 그대로 뱉어냅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버렸는지 이미 상해 있는 도시락에 혜원이의 마음도 상하고 맙니다. 그동안 삼각김밥으로 허기를 달래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컵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열심히 임용고시를 준비했던 혜원이. 하지만 남자친구만 시험에 붙고 자기는 떨어진 기가 막힌 상황에 대충 한 끼 때우자며 사온 도시락은 상해서 먹을 수가 없고 자취방 냉장고 안에도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혜원이었지만 도망치듯 서울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말 그대로 정말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입니다. 진짜 배고파서. 그래서인지 시골집에 내려온 혜원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밭에서 뽑아온 재료들로 뚝딱뚝딱 배춧국을 만들어 먹는 것이었는데요. 그 한 끼 식사를 정말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도시에서 사는 동안 혜원이가 얼마나 배가 고팠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향에 내려온 혜원이를 격하게 반겨주는 것은 역시 어린 시절의 친구들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상을 잠시 멈추고 고향으로 돌아온 혜원이와 자신만의 삶을 살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 재하, 그리고 평범한 일상에서의 일탈을 꿈꾸는 은숙이까지 저마다 각기 다른 개성과 사연을 지닌 3명의 청춘을 상징하듯 혜원이는 그냥 팥시루떡이 아닌 삼색 시루떡을 만들어 내놓습니다. 아줌마가 해줬던 그 맛이야. 재하가 말한 아줌마란 혜원이의 엄마를 말하는 것인데요. 사실 혜원이가 뭐든지 재료만 있으면 뚝딱뚝딱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는 어린 시절부터 엄마가 요리하던 모습을 옆에서 꼼꼼하게 지켜보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혜원이는 요리 잘하던 엄마를 약간 라이벌처럼 생각하는 모양인데요. 난 내게 더 맛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아줌마 거랑 다른 게 하나 있네. 뭔데? 내심 엄마 거보다 더 낫다는 칭찬을 기대하는 혜원이에게 재하는 무슨 선문답 같은 평가를 내립니다. 아줌마 떡맛은 달지 않은데 단맛이 나고 네 건 짜지 않은데 짠맛이 나. 마치 어린 장금이처럼 작은 맛의 차이를 예리하게 감지해내는 재하. 그 작은 맛의 차이는 은숙이에겐 별 쓸데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혜원이는 그 작은 맛의 차이를 구별해내는 재하의 미각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는 치자 대신 잘 말린 호박꼬지를 썼으니 분명 단맛이 강했을 거고 나는 아까 팥 삶을 때 소금을 아주 조금 더 넣었을 뿐인데. 사실 혜원이는 엄마에 대해서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엄마, 나 배고파. 혜원이가 수능을 마친 며칠 후
엄마가 자신만의 인생에 대한 답을 찾겠다며 호련히 집을 나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바람에 대학 입학 때부터 힘든 홀로서기를 해야만 했던 혜원이의 입장에서는 외동딸을 두고 집을 나간 엄마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요. 갑자기 떠나버린 엄마에게 화도 나고 이유가 너무 궁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리할 때마다 떠오르는 엄마. 어떤 요리를 할 때마다 엄마에 대한 애틋한 추억이 떠오르는 것 또한 어쩔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요리에 관한 한 엄마는 혜원이의 사부님 같은 존재이기도 했는데요. 집중해. 요리는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야. 혜원이의 어린 시절, 엄마는 요리를 만들 때마다 혜원이에게 엄마만의 레시피를 알려주곤 했었습니다. 색다른 걸 만들어 보고 싶네. 매번 색다른 요리를 시도하는 엄마의 도전 정신이 어린 혜원이의 입장에선 좀 싫기도 하고 한편으론 마냥 신기하기도 했는데요. 엄마의 입장에서는 딸 혜원이의 귀여운 반응을 보는 것이 요리를 만들 때마다 느끼는 재미이자 행복이었을 것입니다. 이거 봐라. 나무가 움직인다. 나무처럼 생긴 가스오부시까지 뿌리자 마침내 완성된 양배추 빈대떡. 처음 맡는 냄새였다. 독특하고 독창적인. 맛있겠지. 엄마가 천재라고 생각했다. 어린 혜원이에게 엄마는 요리의 천재였을 뿐만 아니라 마법사 같은 존재이기도 했는데요.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해 속상해하는 어린 딸에게 엄마는 신기하고도 놀라운 간식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깡! 이럴 때 엄마는 마법사 같다. 내 기분을 이렇게 단숨에 바꿀 수 있는 마법사. 이 요리의 이름은 크렘 브릴레야. 크렘 브렐레? 프랑스의 디저트인 크렘 브릴레는 바삭한 설탕 껍질을 숟가락으로 톡 깨트려 크림과 함께 먹는 재미가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원래 이름은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도 재미있지만 그 엄청난 달콤함으로 우울한 기분을 한 방에 행복으로 바꾸어주던 크렘 브릴레. 어린 혜원이에게 그것은 절대 잊을 수 없는 달콤한 행복의 맛이었을 것입니다. 어린 딸 혜원이를 위해서는 달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만들었지만 가끔 엄마는 어른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긴 겨울밤, 엄마는 간혹 막걸리를 만들어 먹곤 했다. 혜원이는 식혜, 엄마는 막걸리. 짠! 맛있어? 어린아이의 입장에선 어른들만 먹는 그 음식의 맛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난생 처음 막걸리를 먹어보는 혜원. 하지만 그 맛은 시큼하고 쿰쿰한 어른의 맛이었다. 맛없어! 그때 처음 어른의 맛을 알게 된 혜원이는 이제 엄마의 레시피대로 직접 만든 막걸리를 맛있게 마실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짠! 최고의 안주는 같이 먹는 사람이라는 것도 잘 아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식혜 맛만 알던 아이가 막걸리 맛도 아는 어른이 되었다는 건 엄마 품이 제일 좋다던 아이가 엄마 품을 진짜로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건 엄마가 선택한 삶이지 내가 선택한 삶이 아니야. 엄마 여기서 평생 살고 싶겠지만 난 아니라고. 단조롭고 소박하기만 한 시골 생활에 질린 혜원이는 대학 입학을 앞두고는 도시에서 살고 싶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었는데요. 머리가 커진 만큼 꿈도 커진 딸 혜원이에게 엄마는 뜬금없는 소리만 하곤 했었습니다. 이렇게 주무르다 보면 겨울쯤에는 진짜로 부드러운 꽃감이 되거든. 겨울이 와야 정말로 맛있는 꽃감을 먹을 수가 있는 거야. 엄마가 혜원이에게 해준 선문답 같은 소리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폭염주의보까지 내린 어느 무더운 여름날, 한여름 무더위쯤 한방에 날려버릴 시원하고 아삭한 오이 콩국수 한 그릇을 먹고 나니 이제야 좀 살맛이 날 것 같은 혜원이의 시선에 웬일인지 엄마와 함께했던 추억 속의 한 장면이 보입니다. 오늘처럼 무더웠던 어느 여름날, 빨갛게 잘 익은 토마토를 나눠 먹으며 엄마와 이야기를 나눴던 그 장면인데요. 연애하고 싶은 생각 없어?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딸을 키우며 사는 엄마에게 그동안 궁금했던 것을 은근슬쩍 물어봤던 혜원이. 근데 네 아빠랑 하도 질리게 연애를 해서 그런가 별로 그런 생각이 안 드네? 도대체 얼마나 뜨거운 연애를 했길래 엄마가 아직도 아빠를 그리워하는지 혜원이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빠 보고 싶어? 하지만 엄마는 대답 대신 다 먹은 토마토 꼭지를 멀리 던지고는 뜬금없는 소리를 합니다. 저렇게 던져놔도 내려는 토마토가 열리더라. 신기해. 아빠 보고 싶냐는 질문에 대한 엄마의 선문답 같은 대답. 아직 고등학생이었던 혜원이는 엄마가 왜 갑자기 엉뚱한 대답을 하는지 그때까지만 해도 영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화 리틀 포레스트에서 혜원이의 엄마는 요리할 때마다 딸에게 자세한 레시피를 알려주곤 했지만 어째서인지 어린 혜원이에게 알려주지 않은 레시피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감자빵 만드는 법이었습니다. 어릴 때 맨날 물어봐도 나중에 크면 가르쳐준다 그랬거든. 그런데 혜원이가 시골에 돌아와 지내는 중간에 엄마에게서 편지가 한 통 도착하는데요. 그 안에는 놀랍게도 감자빵 만드는 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출해놓고 딸한테 기껏 쓴 편지가 어때? 감자빵 만드는 법이지? 말이 돼? 딸 입장에서는 화가 날 법도 한 일이지만 엄마의 입장에서는 편지를 통해서라도 감자빵 레시피를 알려주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딸 혜원이가 이제는 진정한 어른이 되어야 할 때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것인데요. 사실 엄마가 가출을 할 당시에 혜원이에게 남긴 편지에도 엄마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해서 했었습니다. 모든 것은 타이밍이라고 엄마가 늘 말했었지.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엄마가 딸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던 인생의 레시피는 타이밍, 즉 기다림의 미학이었습니다. 기다려. 기다릴 줄 알아야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어. 저렇게 던져놔도 내려는 토마토가 열리더라. 신기해. 겨울이 와야 정말로 맛있는 꽃감을 먹을 수가 있는 거야. 그동안 음식과 대화와 편지를 통해서 딸 혜원이가 꼭 알아야 할 인생의 레시피를 전해주고 싶었던 엄마. 물론 엄마는 혜원이가 엄마의 인생 레시피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야 엄마의 편지가 어렴풋이 이해가 갈 것 같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려서야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알려준 인생의 레시피는 혜원이의 몸과 마음속에 더욱 자연스럽고 깊게 뿌리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도시를 떠나 고향집에서 사계절을 보내는 동안 엄마의 인생 레시피를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된 혜원이는 결국 한 뼘 더 성숙해졌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엄마와는 다른 자신만의 레시피로 감자빵을 만들 줄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 딸 걱정 많던 혜원이의 엄마도 이제는 한시름 놓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햇볕을 견뎌내야만 비로소 진짜 완숙이 되는 토마토처럼, 한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야만 비로소 진짜 맛있어지는 곶감처럼, 사람 역시 인생의 더위와 추위를 굳건히 견뎌내야만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된다는 사실을 이젠 더 이상 어리지 않은 딸 혜원이도 엄마만큼이나 잘 알고 있을 테니 말입니다. 보고 싶다는 뜻이었어. 영화의 식탁 리틀 포레스트 편이었습니다.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영화의 식탁을 애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께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